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국내 한 중소방산기업에서 F-35 전투기를 똑 닮은 기만체, 즉 이른바 더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전 세계 군사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겉보기만 똑같이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열신호나 레이더 반사 면적까지도 정교하게 구현해 적의 고성능 정찰 및 표적 추적 시스템을 완벽히 속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 곧바로 해외 언론뿐 아니라 중국 매체들까지도 쟁얼음으로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제대로 된 기만체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해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전투기 기만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첨단 미끼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과정에서 서로를 속이기 위한 다양한 더미가 등장하며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문제는 예전처럼 나무 합판이나 풍선 정도만으로는 적의 열영상이나 레이더 탐지를 완벽히 따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투기 가격이 엄청나다 보니 실제 기체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적의 미사일을 고가의 더미로 유인하는 전략이 점점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이번에 개발한 F-35 기만체는 기존 풍선형 더미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내부에 모터와 열 공급 장치가 탑재되어 열 신호와 형상을 진짜처럼 구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개 속도도 무척 빠르다고 전해집니다. 단 몇 분 만에 야전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특히 부피도 줄어든 상태로 운반 후 현장에서 버튼만 누르면 펼쳐지는 구조라 소규모 병력만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흥분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만체 가격대가 솔직히 싸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풍선형 더미처럼 바람에 휘청대거나 공중에서 쉽게 식별당하는 약점을 거의 극복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페인트만 칠한 캐노피가 아니라 반투명 필름이 빛을 받아 은은한 반사를 일으키는 방식이라니 이 정도면 어지간한 적 정찰기는 물론 첨단 감지 장비를 장착한 무인기에게도 결코 허술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건 이 기만체를 만든 회사가 원래 인공위성 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우리별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위성, 군용, 통신 장비 등을 주로 만들어 오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F-35를 닮은 미끼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입니다. F-35 더미를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삼아 실제 F-35 운용부대 근처에서 표적 신호를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실제 F-35 보유 국가들과 협업하여 미묘한 레이더 특성이나 열영상 특성을 부분적으로 공유받았다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한국이 개발한 더미가 그만큼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고가치 전투기의 실루엣부터 열신호, 레이더 반사 패턴의 정보가 은폐된 상태에서 정교하게 흉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산 분야에서는 지극히 민감한 정보라도 일부분은 공개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투기는 사실상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투기가 가진 저피탐 설계 특성, 즉 스텔스 형상을 기만체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는 반사 면적인 RCS를 진짜 F-35와 유사하게 만들려면 재질, 구조, 내부 프레임, 그리고 표면 도장 기술 모두가 섬세하게 조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텔스기는 1:1 크기로 만들어야 대충 비슷해 보이겠지만 레이더 반응도 꽤나 근접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한 것에는 비용과 공정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영상 역시 인체공학적인 동체 구역을 어느 정도 재현하고 엔진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서 뜨거운 공기나 열을 발생시켜야만 진짜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건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업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도전을 해냈고 심지어는 해외 언론이 트랜스포머라는 별칭까지 붙일 정도로 빠르게 전개 해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F-35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지에서 강력한 구매 의사가 타진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정밀 타격 위협에 노출된 국가 입장에서는 실제 F-35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을 헷갈리게 만들 기만체가 있다면 못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성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말 그대로 F-35의 기만체계에서는 가장 탑티어의 제품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보통 국가들이 기만체를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전투기를 실제 전장에 노출시키는 대신 적의 무인기나 미사일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풍선 더미는 싸긴 하지만 날씨 영향이 크고 적의 열영상이나 레이더가 조금만 발전해도 더미란 것이 쉽게 구분됩니다. 목재나 철제 구조물로 만드는 더미는 고정식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피도 상당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여의치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반면 이번 한국산 F-35 더미는 내부에 각종 센서와 열 발생 장치가 들어있으면서도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점을 크게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선 더미의 전 세계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느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4.5세대 이상 전투기들이나 고성능 미사일의 표적 선택 시스템이 점점 AI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단순한 열영상이나 레이더 신호를 읽고 표적을 식별했다면 요즘은 알고리즘이 여러 파장대를 종합 분석하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려 합니다. 따라서 기만체도 그 수준에 걸맞게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전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중소업체가 바로 그런 AI 시대의 기만체를 먼저 제시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매체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대형 풍선 형태의 기만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해온 경력이 있고 북한도 아마 중국산 기만체를 보유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시 한미연합공군의 공격을 혼동시키기 위해 기만체를 전선에 배치해두는 전술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한국산 더미 소식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기만체 기술뿐 아니라 전투기 자체 제작 역량도 서서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기만 전술에서까지 우리를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 더미의 빠른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레이더 열영상 광학 장치를 복합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점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전시의 실제 F-35 출격 횟수보다 더 많은 허수 기록을 남겨서 적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민감한 지역에 더미를 일부러 배치해 미사일을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해도 실제 전투기 가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할 테니 국가 차원에서는 꽤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만체가 전시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적의 정찰위성이나 해킹된 상업위성이 촬영하는 이미지를 교란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군기지나 활주로에 실제로는 F-35가 20대밖에 없는데 더미를 슬쩍 혼합 배치해 30-40대 이상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전략의 혼선을 야기시게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기만체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F-35 형상을 중심으로 개발됐지만 국내 차세대 전투기나 혹은 나토 주요 전력 기체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회사 측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보라매 전투기나 KF-21 업그레이드에 맞춰 일부 변경한 프로토타입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해외 수출 판로를 넓히는데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중소방산업체가 정부 주도가 아닌 자발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무기 보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보통 첨단 무기 체계는 대형 방산업체들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은 부품 납품이나 하도급 위주로 참여하곤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갈 수 있는 초고가 전투기 보호를 위한 기만체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 완료 후 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한국 방산업계의 저변 확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중소방산업체가 개발한 F-35 전투기 기만체는 단순한 풍선 더미의 시대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하이테크 기만 전술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고성능 정찰 공격 시스템을 교란하는 차세대 기만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은 세계가 주목할 만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해준 더미의 중요성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9일 F-35 외면 영상입니다. 캐나다의 F-35 포기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3월 15일 캐나다 국방장관 빌 블레어가 F-35 대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은 캐나다가 물게 될 위약금보다도 캐나다가 F-35의 탄생을 알린 공동전투기 프로그램의 주요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즉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위치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혈맹이자 이웃이며 경제 파트너란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F-35 인수를 내년으로 앞둔 캐나다의 태도가 돌변하자 미국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포르투갈의 F-35 포기 발표 후에 공화당 의원들은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트럼프에 우회적으로 건의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F-35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꿰찰 것인가입니다. 포르투갈과 캐나다의 다음 선택지로 프랑스산 전투기나 대표적인 유럽 옵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사브 그리펜이 꼽히고 있으며 소수 의견으로 터키가 개발한 5세대기 칸도 나오고 있지만 칸은 아직 개발 단계의 기체라 논외로 밀려난 단계입니다. 현재로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언론은 KF-21이 블록 3 단계에 들어서면 5세대 스텔스기 개량을 완료해 F-35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F-35가 세계 최강의 5세대 전투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KF-21이 F-35와 비견된다는 것 자체가 큰 논란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쨌든 전투기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자멸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변국을 윽박지르고 압력을 가한 것도 크지만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F-35에 대한 평가가 박했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최측근 머스크는 국방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를 심하게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도 F-22 랩터 다음으로 강력한 성능을 가졌으며 오히려 일부 기능에선 F-22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유인 전투기를 바보 같은 짓으로 취급하며 드론을 비롯한 무인기로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기차가 미래의 대세라고 해서 현재 엔진식 이동 수단을 모두 깎아내릴 필요는 없으며 여전히 그 나름의 수요는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로선 F-35 논란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당장 F-35는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엔 F-35가 KF-21의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비록 비행시간당 유지 비용이 5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마저도 F-35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F-35는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각국에서 서로 앞다퉈 달리던 전투기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기체이고 특히 F-35의 진짜 가치는 지상 타격에서 드러나는데요. 강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대 이륙 중량만 31,8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상 화력 지원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주력기로서 F-35A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계획한 3축 체계 중 가장 선제 대응인 타격 순환 체계, 일명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서 F-35A를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적의 탄도탄 등 대량살 상무기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하는 체계로 F-35만한 기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이나 중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면 먼저 떠서 이를 공격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F-35의 역할은 중국을 대놓고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입이 완료된다면 총운용 대수 59대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F-35 보유국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북한을 의식해 이런 전력을 갖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상 중국 견제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F-35A를 최초 도입하던 2011년 당시는 물론 추가 도입론이 진행 과정에서도 중국은 우리 정부를 직접 저격하는 등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F-35는 중국이 그토록 카피하고 싶었던 라이벌이자 미국의 핵심 전력으로 실제로 중국이 F-35를 따라 만든 젠-35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닮은 젠-35의 모습은 서방에 큰 충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충격이 웃음이 되고 중국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따라했다고 속까지 같게 만들 수는 없었는데요. 애초에 오리지널리티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자본과 돈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겠지만 여전히 핵심 장비에서 미국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선 대한민국에도 한참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는데요. 여전히 개발 단계인 젠-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29의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품인 WS-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S-13에서 3톤가량 늘어난 WS-19가 탑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젠-35의 엔진은 러시아 미그-29 엔진의 카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미그-29부터가 잘해줘봐야 F-16과 엇비슷한 기체니 젠-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아무리 스텔스기가 기동력에 제한이 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짝퉁 엔진을 탑재한 젠-35가 F-35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젠-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야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F-35는 스텔스 성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체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 이는 전투기의 숫자의 기대는 양적 경쟁이 F-35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F-35의 단점이래봐야 높은 유지 비용과 시계 내 교전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상대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5세대기 이하 전투기와의 비교에선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가 확보한 F-35A 20대 역시 현재 미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인데요. 예비 부품과 제방 장비, 후속 지원까지 일괄 구매로 2028년까지 총 3조 7,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나쁘지 않은 훌륭한 계약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급변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엔 계약의 중요한 칼자루를 대한민국이 쥐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F-35의 몰락은 그대로 대한민국의 반사이익이 될 전망인데요. 미국 무기의 불신과 지나친 종속성 문제로 인해 전 세계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지금 그 대안으로 한국산 전투기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미, 반트럼프 기류가 확산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수출 모델인 F-35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 전투기 KF-21과 FA-50이 유럽과 아시아, 심지어 미주 시장까지 파고들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듯 트럼프의 실수가 한국의 방산에 전례 없는 황금기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캐나다의 F-35 포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이며, 한국이 이 흐름을 타고 글로벌 방산 패권을 쥘 절호의 기회인데요. F-35 시대는 저물고 KF-21과 FA-50이 떠오르고 있습니다.